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미국발 관세와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위축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다시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새 정부가 그려나갈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어떨지 증권부 박종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내놨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앞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 강화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 구축과 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신약 초기 단계인 개발 투자부터 상용화 이후 제도까지 국가 차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정부 부처 간 정책 융합 및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표 제약바이오 공약에 대한 업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R&D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만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게 1년, 2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성과 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힘들기도 합니다. 신약 개발에 도전한 기업, 이런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세제 감면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원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개편해 나가는, 보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통상 전략이 또 시험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에 25%의 고유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뒤 해당 계획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를 근거 삼아 이달 중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의약품은 13억 5,800만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 실적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달합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속도에 대해선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이 중요한 시장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사업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나요? 예, 바이오 시뮬러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셀트리온, 뇌전증 치료제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SK 바이오팜, 계약 물량 상당 부분을 미국에 수출하는 CDMO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관세 사정권에 들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3분기까지 추가 수입 없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재고를 비축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기지 설립도 검토 중입니다. SK 바이오팜은 FDA 승인을 받은 현지 의약품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세 정책이 최종 결정되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바이오 산업을 좀 키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하나가 법차손 문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엔 법차손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상장 폐지 요건에 놓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DXMVX,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등 10곳 이상이 법차손 기준 미달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습니다. 신약 개발 특성상 일정 기간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법차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 법차손 여부를 상장 유지 요건으로 내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충족하려면 이제 R&D 외에 이제 다른 신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좀
쳐다보거나 이제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R&D에 대한 집중이 좀 분산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현장의 목소리가 새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종헌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